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자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기는 조금 힘드셨겠죠.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코스닥 또 부랴부랴 강보합으로 마감은 했지만 종목들이 엄청 강세를 보이진 않았거든요. 대체 K 증시 왜 이럴까? 이런 부분들 오늘 한번 원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아침에 나온 데이터였어요. 아침 기준으로는 코스닥이 고점 대비 약 8%, 코스피가 5%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중동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의 마이너스 폭이 5%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대만도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양호하다. 뭐 중국이나 홍콩, 인도 같은 주요 시장들은 별 영향도 없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 보면 대체 우리 시장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폭격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사실은 크게 이유가 없다가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뭐 선물 매도로만 돈의 힘으로 그냥 찍어 누르고 있다. 그래서 돈의 흐름에 수긍하자.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대체 우리 시장이 어떻게나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혔는지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전간판부터 한번 체크해 봐야 할 텐데요. 딱 갈림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IT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름대로 보였어요. 어제 IT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 하락폭을 오늘 나름대로 그래도 만회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다. 그러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우선 테스가 아침에 11%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얘가 낸드의 수요를 대표하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테스가 이제 고점에서 조금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장비주들이 살짝 힘겨워한다. 그러면서 HBM 관련주들도 부분적으로 좀 부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HPSP도 강세 보이다가 이내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좋았던 뭐 팹리스, 디자이너스, 파운드리 이런 친구들도 뭐 윗꼬리를 달거나 오늘 음봉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선 자체를 처음에는 반도체로 뽑아가지고 개인 투자들한테 야, 지금은 곧 죽어도 반도체밖에 없어, 이런 느낌을 주는 방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액침, 냉각, GST, 유니셈 이런 쪽이 강세를 조금 보인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본다고 하면은 중국 관련주, 뭐 AI 소프트웨어도 살짝 강세 보였지만 이내 힘이 잃었고요. 그리고 로봇주도 아침에 강세를 보이다가 나름대로 뭐 로보치드, 뭐 로보스타, 엔젤 로봇 전부 다 VI 걸렸다가 결국에는 개인들이 물리게 만드는 그런 흐름 보였거든요. 그 외에 로봇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주, 뭐 화장품 관련주 이런 것들도 강세를 보이다가 결국 장 막판으로 갈수록 시세를 많이 뱉어냈습니다. 이게 다행히 오늘 강세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뱉어냈거든요, 시세를요. 그래서 이런 쪽들, 뭐 로봇이라던가 화장품 아니면 반도체 이런 쪽으로 개인들을 몰아넣기를 하는 느낌이 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 같은 메이저 수급이 올라갈 때는 뭐 IT라던가 2차전지,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꽤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하락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섹터를 보면은 개인들이 매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나 바이오, 반도체를 잘라가지고 이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게임주라던가 아니면 뭐 중국 관련주, AI, 로봇 이런 쪽으로 붙여놓고 그냥 물리게 만드는 거죠. 그럼 또 탈출을 못 하거든요. 탈출 못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IT 2차전지 바이오를 올리는 경우에는 개인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함부로 막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지금 좋은 종목들 세팅이 되어 있으면 기업 가치적인 부분을 생각하시고 당장 시세를 쫓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당장 로봇 쪽 오른다고 해서 붙었으면 재밌었을까요? 그다지 재미없었을걸요? 중국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부 다 VI 만들고서 결국엔 물렸거든요. 아침에 움직였다 물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시세가 당장 2차전지에서 조금 빠진다고 해도 이런 거 휘둘려가지고 이거 잘라가지고 나 다른 거 사야지, 그다지 재미없어요. 결국에 하락장에서 강한 종목은 해지의 성격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 상당히 압박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장 초에는 그나마 자동차 종목들도 조금 움직여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오늘 엄청났거든요.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다가 눌렸다가 다시 반대했다 마지막에 다시 눌리는 이런 흐름을 보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강세 보였다가 눌렸다가 또 강세 보이다가 다시 눌리는 이런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흐름을 보인 하루였다. 셀트리온도 나름의 호재성 재료, 주가를 부양하려는 회사의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불살됐습니다. 750억 자사주 매입에다가 10% 가량의 자사주 소각까지, 매입과 소각을 동시에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오르다가 이내 하락 마감했거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약 업종 쪽으로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HLB도 알테오젠도 나름의 힘을 써왔지만 알테오젠의 하락세가 이어졌고 당연히 플랫폼도 금요일에 강세를 보였던 시세만큼 다시 뱉어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HLB 그룹도 전반적으로 빠졌고 제약 바이오도 그나마 2차전지보단 나은데
좀 쉬는 흐름 이렇게 보여진 정도였고요. 2차전지 소재주랑 장비주가 좀 엇갈렸습니다. 아침에는 장비주가 좋은 모습 보이다가 소재주는 뭐 이내 계속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소재주의 움직임을 보면 진짜 아니 업황이고 나발이고 그냥 찍어 누르는 투심을 찍어 누르는 그런 느낌이 보였는데 2차 전지라던가 바이오라고 하면 개인들이 아무래도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이 개인들이 좋아하는 성향에서 질리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 8만 전자도 깨버려가지고 개인들 지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개인들을 지치게 만들고 그 지금 곧 죽어도 IT야 이런 느낌을 억지로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오를 때 올랐으면 진짜 이게 주도주가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어제 빠진 거에 대한 낙폭 회복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제 빠졌지만 오늘 오른다? 야 괜찮아. 어제 빠져도 오늘은 올렸어. 그리고 앞으로도 오를 거야 라는 희망감. 그러면서 야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 해야 되나 봐 이런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시장이 흐지부지하니까 또 뭐죠? 필러 아니면 의료 미용기기가 유리하다. 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횡보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톡스 필러, 의료 미용기기주가 당연히 유리한 그런 수급적 요인을 가져갈 수 있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가량 빠졌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이제 6%에서 7%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증시를 가장 많이 빠진 상황이고 좀 많이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한번 들어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우리나라 뉴스에서나 많이 떠들고 있지.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가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는 시간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발언의 영향으로 상승 제한이 걸린 모습이었다. 상승 제한이란 거는 오르지 못했다는 거지 빠졌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 어떻게 됐죠? 우리 시장은 장초에 좀 반등하다가 바로 또 0.98%까지 코스피가 마이너스 보이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고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언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 어제도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나라에서는 뉴스를 보면은 자극적으로 굉장히 막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금리 인하론이 후퇴가 되고 이런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그런 거는 좀 맞지 않다는 거. 그럴 거였으면 어제 미국 시장도 많이 빠져야겠죠. 근데 미국 시장은 그다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노피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봐 드렸고 전쟁 국가들보다도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정말 갈 길이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 보면 더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오르는 것들 또 선물 매도로 시장을 압박하는 얘기까지 어제 해봐 드렸었는데 아마도 2012년부터 2015년 정도입니다. 이때 코스피가 미친 듯한 박스피에 걸려 있었거든요. 전 세계 증시는 우상향을 남대로 이렇게 만들어갔는데 코스피만큼은 이렇게 박스에 갇혀졌어요.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서 16년도에 메모리 사이클이 오면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2017년에 바이오 랠리로 한번 땡겨내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전엔 정말 답답한 시장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기업의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주가 이치가 이건 아니거든요. 뭐 글로벌 증시들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증시 상황과 뭐 견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부족하지 않게끔만큼 올라갔어야 되지 않나. 심지어 일본은 뭐 별개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때도 빠지지 않고 올라갔다 치면은 부양을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대만만큼은 그래도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대만은 그래도 신고가 뚫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신고가는커녕 지금 3,000포인트도 못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고 환율이 1,4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1997년 IMF,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위기, 22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금리 인상할 때 이렇게 환율이 튀었는데 지금이 네 번째입니다. 1,400원 위로 올라간 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개인 투자자한테 투심을 꺾어내고 야 이럴 거면 미국 시장 가라. 그리고 금투세도 도입할 거니까 미국 시장 가. 나가!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가라고 할 땐 역설적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지금 부여잡고서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배당이 몰려있는 게 이런 환율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뭐 언제는 배당이 없었습니까? 외국인한테 언제는 돈 안 줬어요?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주가 이치가 너무 낮은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때문에 환율이 튀었다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금투세 도입 예정에 따른 51조 채권 투자자의 부담도 아마 환율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마냥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매도해가지고 국내 증시의 채권 매도해서 그냥 해외 채권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포인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정부가 뭐 하반기 돼가지고 다달아서 뭐 금투세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기보다는 지금 시간을 많이 남겨두고 추진을 해서 유예를 하던 폐지를 하던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또 가을에 중간선거 앞두고 증시가 열심히 올라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금투세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미리 좀 예방해주면 어떨까. 과연 정부에서 이걸 해줄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어떤 뭐 이런 것까지 있고 우리나라의 시장을 보면은
지난해 23년도에는 2차전지가 대장이었습니다. 또 2차전지 내부 안에서도 섹터 안에서도 뭐 양극재 올라가고 실리콘극재 올라가고 장비재 올라가고 뭐 폐배터리 올라가고 순서가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24년에는 IT가 특히 HBM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4년과 23년의 텀에서는 바이오가 나름의 좋은 흐름 보였죠. 이러면서 순서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아마도 글로벌의 스마트 머니는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을 첫 번째로 힘을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차익 실현하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생기고 있거든요. 어쨌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고 이제 금리 인상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대만이 미친 듯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AI 기술주랑 관련되니까 당연히 수요에 의한 TSMC 빨로 올라간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은 약간 애매하니까 우리 증시가 불붙을 타이밍인데 어쨌든 우리 증시가 후순위에 밀려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나 지금 저가 메리트적인 부분에서 스마트 머니는 결국에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현물 시장에서 엄청나게 매도세가 나고 있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현물 시장에서 환율이 아무리 올라가도 선물로 찍어 누른 거지 이미 매집해 놓은 현물을 매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이런 조정 이후에는 현물 매수세에 따른 건강한 시장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여러분께 메시지적으로 남겨봐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선물 매도에 대한 수급 악화는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기간의 현물 매도세가 저가 메리트에 따른 매수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와 키맞추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3,000포인트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이고 2,600포인트 깨지니까 정말 저도 힘이 조금 빠지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 시장도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하고 저도 그래서 빨간 티 입었잖아요 오늘요. 아침에 반등 나오길래 야 이거 그래도 나는 반등 해줄라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오후가 될수록 힘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반대 매매도 살살 나오긴 한데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렵고 중요한 건 신용 잔고 자체가 엄청 과하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를 떨구기 위해서 시장을 누른다? 그 포인트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지금 시장의 눌림이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다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되게 의아하다? 뭐 원인이 없다? 어떻게 뭐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때리더라도 야 이거 이유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중동 리스크 컷도 아니잖아. 금리 인하 이미 가이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글로벌 증시도 같이 빠져야지. 우리 증시만 얻어맞는다는 그런 이유가 살짝 부족하다. 그래서 돈의 힘으로 좌지우지한 게 굉장히 억울한데 결국에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란 거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돈의 흐름에 수긍해야 되고 이유는 후발적으로 그냥 가져다 붙이는 거다라는 거. 저도 개인적인 투자자로서 입장을 얘기해 보자면 시장을 분석한 게 훨씬 피곤해요. 새벽까지 미국 시장 보고 환율 보고 뭐 경제 지표 보고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정확하게 맞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기업의 분석을 할 때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분석이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의 수급 요인으로 그냥 종목의 모멘텀 다 무시하고 찍어 누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석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보고 있는 여러분도 지루할 것이고 저는 분석까지 하고 하루 종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루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결국에는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랠리가 나올 때는 편하게 우리가 수익률 게임에 나설 수 있다는 거 이것까지도 차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시간이라는 거 이것도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고 보면은 환율이 그래도 잦아들어서 1389원 나름대로 어제 1392원까지 마감을 했다가 누그러드는 모습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상당히 106포인트로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그래서 결국엔 달러 인덱스가 104포인트 이상 정도 하단으로 내려와 줘야 될 것 같고요. 위험자산을 대표하는 비트코인의 시세 보면 우리나라 증시 과하게 빠지고 있구나 볼 수 있고 채권 수익률 4.6%입니다. 이것도 그래도 한 4.3% 정도? 여기까지만 좀 빠져야 되는데 이건 결국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야 밀리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FOMC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요거에 대한 경계감이 대두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면 우리 시장은 실적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가 조만간 이제 시작이 될 텐데 4분기보다는 확실히 좋을 거거든요. 23년. 23년 4분기보다는 1분기가 좋을 것이고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을 것이고 그리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나오면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그리고 3분기에 정말 좋아진다는 게 확인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무난한 우상향 한번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급 요인을 본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코스피도 0.98%까지 빠졌지만 상승 종목이 나름 400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1250개 종목이 상승하고 약 1100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수급이 어떻게 됐던 간에 상승 종목이 많은 걸 봐서는 시총 상위주보다는 시총 하위권에
다른 별도의 개별 업종이 올랐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눌림이 조금 있었고 반도체가 강세에 보였거든요. 이것도 약간 수급이 꼬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약 업종은 뭐 종합지수보다 많이 빠졌고요. 기타 서비스 빠진 거 보니까 알테오젠이 약세 보였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코스닥 150이 많이 빠졌고 화학주가 빠진 거 보니까 2차 전지 상위주가 약세 보였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은 뭐 개인이 엄청 산 것 같지만 뭐 개인 별로 산 거 없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이제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깊다는 거. 하단 구간에서요. 그래서 오늘 기관이 붙은 종목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뭐 그냥 반도체 업종들 조금 붙어준 것 같아서 크게 의미 있는 수급의 크긴 아니거든요. 오히려 현물 시장에서 개인이 이렇게 시장 빠진데도 3천억 그냥 이 정도 붙을 수 있지 이 정도고 기관과 외국인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물량을 조금 종합지수 빠지니까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었나. 그래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오늘의 수급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선물로 역시나 시장을 열심히 찍어 누르는데 여기서 11시쯤입니다. 11시쯤부터 선물 매도는 이어지지만 종합지수는 빠지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가 메리트를 충분히 느끼고 있다. 다만 장 막판에는 개인이 이제 버티다가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시장 더 빠질 것 같다. 그러면서 개인이 매도를 전환하면서 오히려 외국인은 그냥 기다리고 기관이 이 매물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죽더라도 반등은 한번 나올 구간이 다다른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제약 업종 그리고 여기 반도체 업종인데 이 이야기는 종합지수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나름 아침에 반등 시도했거든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0.6%까지 반등 시도했어요. 그리고 갭상승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한 건 어제 뭐였죠? 차라리 갭상승을 하든지 갭하락을 하든지 양봉을 뽑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반등하다가 그냥 이내에 처박히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일까지 혹시 빠지면은 노란 시그널에다가 200일선 그리고 점선까지 만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2555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내일 요 정도까지 빠지면은 단기적으로 저점 잡고 한번 반등 신호할 것 같다. 근데 반등이 끝이 아니라 반등을 했다가 재차 눌릴 수 있으니 이것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텐데 퀀트 분석적으로 보면은 제가 종국적으로 보는 건 2490 여기까지 한번 빠질 수 있겠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아마도 요번에 반등 나오면 21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21선을 안착했을 때 추이를 보고 21선을 혹시라도 이탈을 한다. 그러면 도망쳐야 됩니다. 이때는 손절쳐서라도 도망을 쳐야 될 것이다. 왜? 이번에 반등했다가 빠질 때는 2490까지는 빠질 수 있으니까. 21선을 돌파한다고 했을 때 반등이 나와서 약 2680포인트까지 한번 올라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700 사이까지 이렇게 2680에서 700 이렇게 반등을 했다면 이 구간에서 2490까지 빠진다? 거의 한 8% 빠지는 겁니다. 지금 꼭대기에서 빠진 것만큼 이 위에서 한번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랠리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빠진다고 보기 힘들지만 이게 1번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아예 논스톱으로 2490까지 빠지는 거.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지금까지 한 3.5%만 더 빠지면 되거든요. 차라리 여기까지 빼놓고 올해 이거 이 정도 빠지면은 1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하락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빼놓고 그냥 신고가 만들면서 날아가는 게 훨씬 나아요. 지지부진하면서 여기 반등했다가 다시 또 빠지고 이러면 더 골치 아프거든요. 차라리 지금 빼버리고 올해 내내 그냥 올라가 버려라. 중간에 뭐 요런 눌림세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큰 하락 있잖아요. 지난 8, 9, 10월달 같은 하락. 요게 8, 9, 10월달에 빠진 건데 15% 정도 빠졌습니다. 참고로 미국 나스닥은 11%밖에 안 빠졌어요. 이때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빠지냐고. 미국 시장보다 왜 이렇게 빠질까요? 라고 했는데 올라오는 것도 못 올라오고 내려오는 거는 지난 가을도 더 많이 빠졌고 지금도 미국 시장은 약 한 3% 정도밖에 안 빠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 벌써 코스피는 7%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왕 뺄 거면 그냥 한 방에 빼버려라. 약 3% 정도, 3.5% 정도 그냥 빨리 빼버리고 끝내자. 그래 놓고 랠리 만들면 차라리 좋겠네요. 글로벌 증시 자금이 들어와서요. 이 이하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퀀트 분석적으로는 2490, 요 구간이 뭐 지지라인 이런 걸 떠나서 이 구간 정도면 거의 빠진 것 같거든요. 지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혹시 내일 강력한 지지 구간이 있어서 반등이 나온다? 그래도 일단은 한번 눌리는 거 감안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가능성 높은 건 그냥 뭐 이렇게 반등하는 건데 반등해서 그냥 신고가 넘는다기보단 좀 고생을 시키면서 흔들면서 지지고 볶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코스닥은 벌써 막 10% 정도 빠졌어요. 여러분 상당히 지금 욕 나올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도 강보합이지만 그냥 보약세고 나름대로 오늘 플러스 1.5%까지도 상승세 보였다가 눌린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입장이고 오늘 아침에 아마 남아있는 현금까지 몰아쳐서 붙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심지어 노란 시그널까지 떠가지고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쉬지도 않고 올랐기 때문에 얘도 200일선까지 여기 1차적으로 움직여서 찌그덕거리다 여긴 뚫을 것 같습니다. 21선 오면 21선 돌파했다가 880까지 다음 주 정도까지 그래놓고 5월달에 이제 재차 이렇게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뭐 5월 중순일지 말일지 모르겠으나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재차 780포인트까지 빠질 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거의 코스닥 지수가 한 13% 정도가 급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모노로 빠졌으니까 다음에 올라갔다 빠지면 지그재그로 빠지겠죠? 복합파동으로. 그러면 이거 상당히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달 정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요거 반등 나오기보다 차라리 어설프게 반등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밀어버릴 거 여기까지 밀어버려라 지금. 그냥 갭 떨어뜨리고 한 방, 두 방, 그리고 마지막에 뭐 아래 꼬리 터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빼버리고 끝내버리고 그냥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제 바람은 이런데 뭐 세력 형들 마음이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뭐 그냥 막 올라간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거 제가 요즘 자주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코로나 유동성 랠리 동학개미 운동으로 땡겼죠. 그리고 금리 인상 발로 쭉 늘렸습니다. 지난 8, 9, 10월 달에도 억울했죠. 2차 전지 랠리가 나왔고요. 여기 2차 전지 랠리. 여기서 코로나 유동성 동학개미 운동, 여기서 금리 인상 하락. 이 눌림이 상당히 억울한 눌림. 8, 9, 10월 달에. 나스닥이 11% 빠졌는데 코스닥은 24% 빠졌습니다. 이때 정말 욕 많이 나왔죠. 지난 가을에. 그래서 이때 제가 야수의 심장도 꺼내야 된다 이랬고, 그리고 이 상승은 공매도 금지에 따른 상승 나오고, 코스닥에서 요거는 바이오가 만들긴 했습니다. 연말까지. 연말에 이렇게 바이오가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올해 24년 들어서는 여기서는 바이오, 여기서는 2차전지 상반기, 또 하반기에도 2차전지, 그리고 8, 9월 달에 하락 나오고, 이거는 이유도 없었습니다. 진짜 억울했죠. 그리고 1월 달에도 억울하게 좀 늘렸어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미국 시장 빠지도 않는데 우리 시장만 미친듯이 한 10% 정도 뺐죠. 그리고 이거는 IT가 만들었습니다. 반도체가 만들었고, 지금 다시 한번 눌림 나올 때 IT는 버티고 있으나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빠지고 있죠.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을 제외하고 3월 중순부터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낙폭이 더 큽니다. 2차 전지 소재와 또 바이오 일부도 3월 중순부터 빠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부분에 요 상승은 2차 전지나 바이오가 아니라 바이오 뭐 일부 오른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따지면은 액침 냉각 반도체 종목이랑 그리고 글라스 기판, 유리 기판 관련주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빼면은 지금 바이오나 2차전지 들고 계신 분들은 3월 중순부터 한 달 내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 수급 교환이 반드시 일어나야지 살아날 수 있으실 것 같고, 지금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요거는 또 HLB가 땡겼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도 여기서부터 빠진 개인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미리 빠지고 지금 종합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동안 870포인트부터 5% 빠진 동안에는 바이오 업종 지수는 그래도 횡보로 버티고 있는 정도. 그래서 오늘도 61선 지지 받는 구간, 그리고 여기 저항 구간도 있거든요. 저항 구간까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른 느낌을 주는 거지 오른 건 아니거든요. 어제 하락폭 비하면은 오늘 그냥 절반 정도? 딱 절반이잖아요. 절반 정도 올라준 거고, 추세적으로는 그냥 뭐 반등 나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이것저것 한 종목씩 탁탁탁 찍어 보면은 고점 막 엄청 뚫고 날아가고 이런 종목이거든요. 그냥 무난한 상승보다 지금 상당히 낙폭에 반납하고 있는 업종 내 섹터의 수급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정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노란 시그널 뜨고 의미 있게 반등 정도 못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재차 한번 빠지면은 이제는 아마 셀링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신용 잔고도 잘 빠져주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코스닥의 하락폭이 지금 10% 정도 빠졌는데 13% 정도 빠지면은 개인들 멘탈 나갑니다. 신용 반대매매 터져요. 네, 여기 833포인트부터 약 780포인트. 여기까지 빠지면 이제 진짜로 한 5% 남았는데 4, 5% 여기까지 빠지면 종합지수 15% 빠지는 거잖아요. 개인들 멘탈 털립니다. 그리고 나서 날리는 거예요. 지금 큰 흐름에서는 여기거든요. 이번에 지금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렴하고 있잖아요. 이 수렴의 마지막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하락만 견뎌내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신고가 만들면서 갈 거거든요. 요거 제가 코스피 차트로 예전에 과거에 퀀트적으로 따졌을 때 요걸 보여드렸잖아요. 요 구간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요렇게 수렴하죠. 그러면서 이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일곱 번째 갔어요. 일곱 번째 계속 미친 듯이 날아가거든요. 지금 요거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 힘들어서 그렇지 이걸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번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곱 개째 날아갈 수 있거든요. 요거 그냥 빠르게 그냥 빼버리고 날아갔으면 좋겠다. 진짜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냥 애초에 이럴 거 어설프게 반등했다가 죽지 말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저항 구간 있으니까 반등 한번 하고 그냥 빨리 빼버려. 빨리 빼버리고 그냥 날아가자. 그냥 숨도 쉬지 말고. 그냥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것보단 낫잖아요. 지금 요만큼 빠지는 게. 요거 빨리 견뎌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인내의 시간을 여러분이 겪어낸 다음에 좀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고, 지금 또 반도체가 나름 많이 버텼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락 만들 때 차라리 반도체 빠지고 바이오가 산발적으로 버티는 모습만 보여줘도 좋을 것 같다. 특히나 바이오보다도 2차 전지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도 상당히 지지 구간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가늠해 볼 수 있고, 오늘 반도체가 나름 그냥 박스권 상단에서 버틴 모습 보였고, 바이오도 갭상승해서 시작했는데 이내 눌렸어요. 상당히 아쉬운데, 그나마 알테오젠이 약 4%대, HLB도 3%대 하락 보이면서 업종별 이런 해지 개념은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였구나가 종합지수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국 주식 잠깐만 보면은 미국 주식 별로 안 빠졌어요. 그냥 여기서 한 3% 빠졌나? 그냥 여기서 박스권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윗구간에서도 미국은 11%밖에 안 빠졌잖아요. 8, 9, 10월달. 우리나라가 미국의 CPI나 이런 인플레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차후에 미친 듯이 날리기 위한 그 전에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지금 요거 조심하자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조심하자고 했는데 이게 이미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선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깰 구간을 다 깨고 앉아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본 건 여기 구간이었어요. 여기 구간이라서 기어이 이 신고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미친 폭락. 이걸 봤는데 지금 요 고점이 지금 요 고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도 나왔다가 한번 반등했다 찌그덕 거리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참고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렇게 흐름을 보고 있다라는 거. 진짜 글로벌 증시 비하면 우리나라 증시 너무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본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추세의 하단까지 도달을 한번 해주면은 또 리딩 다이고널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요거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수렴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요 수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기준으로 보는 게 지금은 더 정확할 것 같다는 거. 요걸 힌트로 삼아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종목 보면은 뭐 아예 재미없었죠. 코스피는 아침에 그나마 셀 기업들이 나름 힘을 썼는데 2차전지 셀 기업들도 힘을 잃은 상태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분명히 터닝포인트 있습니다. 2분기 아니에요. 진짜 이제 4월 중순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안에 터닝포인트 만들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거 주목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2차전지 종목들, 코스피의 2차전지 종목들이라고 뭐가 있죠? 셀 기업들, 뭐 LG엔솔, 삼성에셋, SK이노베이션 모두 좋습니다. LG화학까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바로 광물 관련주, 포스코 인터,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또 양극재 기업 중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게 다 광물이랑 밀접한데 광물과 셀 기업 이런 종목들 대형주들 힘을 쓰지 않을까. 오히려 코스닥의 소재나 장비주보다는 코스닥은 장비주가 또 힘을 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거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요 포인트를 짚어본다고 하면은 이게 제약 바이오고요. 그리고 요게 IT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제약 업종이 올라갔을 때 반도체 꼭지는 여기서 지켰는데요. 제약 업종은 한번 더 끌었거든요. 그리고 빠질 때도 초급락세로 빠지다가 반도체가 반등을 했을 때 바이오는 한번 미끄러집니다. 이게 반도체는 버텨도 바이오는 빠지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하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 하락이 나왔을 때 바이오가 먼저 꼭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도체가 나중에서야 꼭지를 만들거든요. 빠질 때도 바이오가 먼저 빠지죠. 반도체는 버티다 빠집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짧은 조정 후에 먼저 올라가고 있어요. 신고가도 만들었잖아요. 반도체는 글로벌 증시 트렌드 따라서. 그런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대두가 될 때마다 바이오가 올라가더라.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건 금리 인하 전까지,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시사가 됐을 때 가능성이 대두할 때는 바이오, 금리 인하가 되자마자는 2차전지, 그리고 금리 인하가 한 4차례 정도, 4번에서 5번 정도 진행이 되면 재차 바이오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이클을 보고 있고,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랑 크게 연관이 없는, 인플레랑 크게 관련이 없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IT 이렇게 좀 컨셉이 잡히는 것 같아요. 경기 지표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눌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2차전지 힘을 못 쓰는 거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면 바이오가 고개를 들고 또 기대감이 실릴수록 2차전지도 동반돼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자마자는 2차전지 금리 인하가 한 4차례에서 5차례 진행되면서 진짜 실질 수혜를 자금적으로 받게 되면은 바이오가 다시 큰 시세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바이오에서 중심적인 종목들이 한번 힘을 낼 가능성이 있고, 금리 인하 어차피 갈 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피날레 바이오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올라주고 그리고 눌림목, 글미나 진행이 되고 그리고 바이오가 미친 상승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거보다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선별적으로 올라갈 종목들이 따로 있을 것 같다. 아니면은 여기서 이런 거 여기서 이렇게 올라줬잖아요. 올라주고 눌림목 여기서 2차전지 한번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미친듯이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요 상승 나올 때 신라진이 10배 갔습니다. HLB도 거의 10배 갔어요. 대장급 종목들만 간 거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고요. 이거를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추세입니다. 이게 반도체가 추세적으로 밴딩을 만들면서 이 상승 밴딩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중간 위치에 있어요. 반도체도 결국에는 이 하단 구간 눌림목이 했을 때 더 유리할 것 같고 올라가도 재차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략 포인트가 명확하게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게 나왔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하게 지지 구간이거든요. 계속 걸리던 자리를 지금 지지하러 왔어요. 거기다가 이제 62선까지 받쳐주면서 이 급격한 상승에 대한 것들을 해소해 주는데 이 급격한 상승을 HLB랑 알테오젠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HLB랑 알테오젠이 기다려주면서 걸러질 종목들 걸러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기다리는 타이밍이 지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봤을 때는 지금 깨지지 않고 지지 구간을 확실하게 좀 버텨보려는 모습을 바이오가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수렴해주고 있거든요. 수렴한 다음에 뭐 올라갔다가 빠질지 아니면 그냥 눌렸다가 오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반도체도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는 거.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은 예탁금은 늘어났습니다, 오늘요. 그리고 예탁금이 딱히 50조 대 이때가 우리 지수가 2400에서 2600을 왔다 갔다 거렸거든요. 근데 지금 예탁금이 57조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못 가요. 이건 돈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인위적인 하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신용 잔고도 굉장히 잘 빠져주고 있어요. 특히나 어제의 하락분 그리고 오늘의 하락분은 내일과 모레 반영이 됩니다. 아마 내일 반대 매매 진하게 나올 것 같아요. 어제 양시장 2.3% 눌렀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내일 나올 거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 나오고 반등 시도한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내일과 모레 이게 4월 15일인데 4월 16일도 빠질 것이고 4월 17, 4월 18일까지 반영이 되면은 신용 잔고가 그래도 한 19조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한 18조 후반 정도까지는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거품도 약간 걷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셀트리온 같은 거 시대 보면 진짜 억울하죠. 오늘 뭐 이런 좋은 재료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 이거 상당히 괜찮은 이런 공시가 나온 거고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소각을 하기까지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이 소각에 대한 건 의미가 큰데 소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응을 지지부진한 거는 진짜 돈의 힘으로 시장을 찍어 누르고 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8만전자 깨지니까 개인들 투심 매우 좋지 않을 거겠죠. 특히나 개인들이 엄청 붙었을 겁니다. 오늘 보나마나. 그쵸. 오늘 하루 만에 1600억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8만전자 깨졌다. 지금 기아 삼성전자 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상당히 좀 던지는 모습이어서 어쩌면 외국인도 삼성전자를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다른 업종으로 수급을 넣어줄 수 있으니 그 수급 포인트를 저도 한 번씩 장 끝나고 이제 이 녹화 끝나고 많이 체크해볼 예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기간의 매도세가 잦아들어야 될 것 같다 포인트로. 하이닉스까지 보면은 하이닉스는 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기간의 매도 압력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이닉스도 나름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정도였다. 추가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차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보면 바이오도 오늘 힘을 상당히 못 썼죠. 알테오젠이 4%대 빠져서 박스권 하단에 있고요. HB도 박스권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HB랑 알테오젠 보면서 뭐 얘기 들었죠? 많이 오르는 것도 원하지 않고 많이 빠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적당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최적의 시나리오다. 지금 그 최적의 시나리오를 HB, 알테오젠이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바이오 중에서 미친 상승을 보이는 놈이 하나 나타날 가능성 이것까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대장이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셀트리온이 재료가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HLB 알테오젠은 조금 시세를 유지하다가 차후에 뭐 상승을 도모하던지 하고 지금은 셀트리온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올라오면 다른 바이오들 다 훈풍 불거든요. 아까 전에도 바이오 중에서도 셀트리온이 훈풍 불 때 살짝 움직여줬어요. 셀트리온이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거 눌리는 거 이게 셀트리온을 고민할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진정을 보여야 됩니다.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면 셀트리온은 자연 반등 나올 거예요. 지금 좋은 재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뭐 17만원의 의미부여, 18만원의 의미부여 뭐 이런 거 없고요. 충분히 빠질 수 있으면 200일선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0일선까지 빠진다. 이거는 절대적인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으로 따지면은 약 16만 5,800원 정도? 16만 5,800원. 오늘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은 절대적인 지지 구간을 한번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거 정말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빠지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 빠질 건 아닌 것 같은데 포스코 퓨처엠이 다시 한번 노란 시그널. 제가 여기서 노란 시그널이 포착이 두 개가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등했다 또 눌렸거든요.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지금. 여기서도 세력이 누르는 게 보이거든요. 보라색 시그널. 상당히 이차전지를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 그래서 LG엔서도 오늘 저가 마감했고 삼성 SDI 보라 시그널이 미친 듯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보라 시그널이 세력들이 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력이 누르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JEO도 막 미친 듯이 누르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도 오늘 노란 시그널. 에코프로 BM이 오늘 노란 시그널 나오면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이 정도 빠질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에코프로 BM 대장주인데 요거만 보더라도 1분기 어떻게 되죠? 일단 적자폭이 축소가 돼요. 실적도 유지는 됩니다. 그런데 2분기부터는 실적이 회복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회복이 됩니다. 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바닥이 잡혔잖아요. 솔직히 리튬 가격 반등 안 해도 돼요. 지금 가격에서 머물기만 해도 양극재 기업들은 돈 버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성장하고 실적이 본격 회복 구조로 3분기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LG엔솔이라고 별다를까요? LG엔솔도 실적 보면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요. 실적 늘린 게 이상해요. 다만 1분기에는 매출은 줄어들죠. 2분기에도 매출이 작년 4분기와 동기 비해서는 줄어들긴 합니다. 그러나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최대치를 사상 최대치를 찍으러 가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개선세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거의 더블로 회복을 하고 2분기에는 3배 회복하고요. 3분기에는 전기 대비 2배로 또 회복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미친 듯이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LG엔솔. 결국엔 갈주식인 거예요. 2차 전지를 여러분 포기하면 바보입니다. 그건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바보라고. 그리고 과도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빠진데 엔캠도 이거 수급 요인으로 어떤 자산 운용사에서 모든 종목 다 팔아서 여기 몰빵치라고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뭐 저도 엔캠이라는 종목이 나중에는 10조도 갈 수 있고 20조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너무 먼 미래 밸류를 끌어왔다. 뭐 제 차 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좀 쉬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 최소한 올해는 이제 힘을 다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에코인 드림은 진작에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여기 올라갈 때도 안 된다고 했고 여기서도 질문 주셨을 때 이거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요거 올라올 때 저를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빠진다. 돈이 없어요. 이게 지금 기업 가치가 5천억짜리 기업이 되기 힘듭니다. 이거 실제로 풀캐파 돌아간다고 해도 너무 고밸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다만 뭐 여기 200에서 구간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매수 포인트는 아니겠으나 이 종목 자체가 지지를 받고 재차 뭐 도모할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개인 투자들이 상당히 사랑한 종목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차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오히려 장비주들이 제가 24년에 가장 좋은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름대로 뭐 PMT 이런 종목도 지지 받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TSI도 그렇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수급을 이루면서 빠졌는데 어느 순간 이차전지 대장주들이 움직이면은 이 이차전지 장비주들 한번 불을 뿜지 않을까 올해 한번 여름쯤일 것 같습니다. 여름쯤에 불 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좀 돈이 선택을 안 해줘가지고 힘들 것 같고 반도체도 오늘 윗골이 진짜 많습니다. HPSP 엄청 올라간 것 같죠? 결국에 뽑아냈다가 빠지고 나서 그냥 반등만 하는 시도 결국 윗골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 다른 종목들 찍어봐도 신고가를 만들기보다는 시세에 대해서 그냥 돌아가면서 반도체 좀 안 죽었네? 라는 뉘앙스만 펼치는 겁니다. 파도도 마찬가지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엄청 올라가는 느낌 주지만 결국엔 신고가 못 넘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하나 마이크론이 그나마 좋은데 이것도 오늘 강세 보인 척만 했지 올라갔다가 결국 박스권을 뚫고 있지는 못하다. 대부분의 반도체 대충 찍어봐도 그렇습니다. TLB도 뭐 좋은 뉴스 나왔지만 결국엔 윗골이에요. 못 올라가요. 반도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할 게 아니라 반도체를 찍어보면은 실제로 가는 종목 엄청 많지 않습니다. 저도 GST 좋다고 하는데 결국에 신고가에 대한 한계가 있고요. 유니셈 이제 와서 올라갔는데 이거 바닥에서 여태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후발로 한번 파이널 시세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선을 보는 게 맞고요. 그나마 테스가 낸드 수요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저는 아직 테스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따라 붙는 이런 개념보다는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쉬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개념은 가지고 있어요. 종국에 올라가겠지만 단기적으로 쉴 구간이다. 결국에 원익 IPS 같은 종목들 좋아 보이지만 이 친구들이 대장이잖아요. 여기 200에서 정도 내려면 상당히 좋은 매수 포인트 되겠네요. 이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단기적으로 실 구간에 들어간 건 맞다. 이렇게 반도체 종목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품 관련주들 하늘 모르고 치솟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정도일까?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제 약발이 다 해갈 때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강했던 종목들이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은 다 밀립니다. 그러면서 주도 업종 쪽으로 흐름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빠진다고 하면은 이런 개별 섹터를 하는 게 맞지만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엔 바이오, 2차전지,
IT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이 정도로 오늘은 영상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진짜로 지겹게 빠지고 있어요. 종합지수는 3월 말부터 빠졌지만은 개별적으로 2차전지나 바이오 일부는 3월 중순부터 3월 말쯤 다가가면서부터 한 달 내내 빠지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여러분 질리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심리를 굉장히 흔들고 싶어하는 세력의 의도라고 일단은 의심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채울지 이것도 맹신할 수는 없거든요. 기술적 분석이니까 여기서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런 것까지 우리 기대감 가져보면서 일단은 지금은 마지막은 빠졌다. 진짜 악재가 있으면은 이거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텐데 우리나라만의 수급 영향으로 밀리고 있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좀 억울한 시대가 이미 나오고 있으니까 힘을 내시길 바란다 라고 응원의 메시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어느 순간 돈의 힘으로 눌린 만큼 돈의 힘으로 돌려 세울 것이다. 네,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